네, 브라보 마이 라이프의 제롬입니다. 자, 이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 한 달 전쯤에 제조업 창업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네, 제조 창업을 해서 이제 무조건 성공하는 제조 창업을 해서 이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시작을 했다면 자, 국내에서는 성공을 했겠죠. 매출도 늘어나고 기본적인 매출, 연매출 한 10억, 자, 이 정도 하고 자, 공장도 사고 이제 제조업이 안정화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국내에서 제조가 된다면 자, 그다음부터는 수출이겠죠. 자, 수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출하면 전부 힘들어하고 자, 어려울 것이다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뭐 그렇게 또 쉬운 거는 아니지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위해서 자, 먼저 자, 수출을 하려면은 영어를 조금 해야겠죠. 네, 영어가 안 돼도 수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영어 실력이면 됩니다. 너무 겁먹지 말고 한번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렇게 시작을 한다면, 자, 제일 먼저 박람회를 나가야겠죠. 자, 박람회를 나가는데, 자, 업계, 이제, 본인들의 업계에 맞는 박람회를 골라서 나갑니다. 나가는데, 자, 박람회를 나갔다고 무조건 수출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박람회에 나간다고 처음부터 그 부스를 빌려서 무리하게 하기보다는 먼저 박람회 구경 먼저 갑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먼저 박람회를 가서 구경을 합니다. 자, 구경을 하고 이제 조금 견문을 넓히는 거죠. 자, 견문을 넓히고 나면은 그 다음에 박람회를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자, 그 다음에 박람회를 나갑니다. 자, 박람회를 나가면 일단 부스비가 보통 한 500만 원 정도 합니다. 한 2박 3일, 3박 4일 하는데 그 부스 비용이 한 500 정도 합니다. 그런데 그 박람회 부스 비용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 지원센터 뭐 그런 데서 이제 지원합니다. 지원을 해주는데 이 사업비가 연초에 다 집행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다음 해에 뭐 10월 달, 11월 달에 박람회를 나가더라도 먼저 1월 달에 신청을 해서 받아 놓습니다. 그러면 그 받아 놓고 11월 달에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뭐 11월 달인데 한 8월이나 9월 달쯤 신청을 하면 예산이 소진돼서 그 예산을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해 계획을 나갈 일이 있다면 먼저 세워서 1월 달에 신청을 해서 먼저 받습니다. 받고 나서 11월 달에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가 보통 2월 달에 많이 나오는데 내가 1월 달에 박람회 나가야 된다 하면은 그것도 미리 연락을 취해서 나가면 됩니다.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박람회 부스비는 연초에 꼭 먼저 해라. 뭐 이렇게 하시면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 번 나갔다고 해서 그 박람회에서 바이어를 많이 만나서 뭐 수출을 바로 한다. 이런 거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자, 어떻게든 한 번 나가고, 그 다음 나가고, 한 3년까지 3번 정도는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수출 실적도 조금씩 늘고, 그쪽에 있는 바이어들도 매년 나옵니다. 나와서 보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매출을 늘려서 수출을 조금씩 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 현장에서 반응이 좋더라도 수출이 그렇게 쉽게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국내에서 제조업으로 만약에 창업을 했다. 그래서 국내에서 매출을 10억 이상 하고 성공적으로 매출을 하고 있다면 해외에서도 먹힙니다. 국내를 어떻게 보면 테스트 시장으로 생각하시고 국내 구매자들도 눈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게 성공을 한다면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도 가보시면은 해외 바이어들이 전부 아이템을 다 찾아다닙니다. 좋은 아이템을 찾아서 자기 국내에 수입을 해서 이제 뭐 어떻게 장사를 해서 돈을 벌려고 하겠죠. 거기는 어디 가나 마찬가지니까. 자, 그런 바이어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좋은 그 제조를 해서 만약에 물건이 성공적으로 잘 팔린다면 해외에서도 먹힙니다. 먹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 보통은 영어가 영어로 다 소통을 하는데 자, 그러면
영어로 잘 안 된다고 현지에 있는 한국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한국 뭐 교포라든가 무역하시는 분들, 자,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런 분들이 모두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전부 좋은 사람도 있고 참 그렇습니다. 해외 나가서 힘들게 사시는데 하지만 국내에서 나가면 그 언어가 잘 통하지 않기 때문에 현지에 있는 한국인 뭐 무역하시는 분들이나 그 현지인을 통해서 이제 수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다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일부 이제 보통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뭐 사기를 친다거나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디 가나 있습니다. 뭐 외국 사람도 사기치겠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바이어를 잘 골라야 됩니다. 바이어를 잘 골라야 되고 그 보는 눈은 자주 가봐야 됩니다. 자주 가서 그리고 주위에 있는 바이어들도 압니다. 내가 만약에 거기에 있는 이 업체랑 거래를 하겠다. 예를 들어 자 그럼 예를 들어 뭐 미국으로 하겠습니다. 자 미국에 박람회를 많이 나가서 그런 업계죠. 이런 업계의 사람들을 만나고 자 그래서 그 하다 보면은 이제 바이어를 많이 만나겠죠. 명함하고 이런 거 엄청 줍니다. 이런 거 만나서 이제 뭐 소통하고 하다 보면은 그 업체가 큰지 작은지 잘 모릅니다. 수출을 하려면 그래도 컨테이너로 나가야 되고 이렇게 큰 물량이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작은 업체들을 하나하나 다 만나서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큰 업체를 만나야 되는데 그런 소스를 누가 주느냐? 현지 바이어들과 잘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게 나옵니다. 예, 그 업체들은 그 미국에 있는 업체들끼리는 자기들이 잘 압니다. 어떤 업체가 가장 큰 업체인지 이거 알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잘 하다 보면은 어느 업체가 큰 업체라는 것을 소개받게 됩니다. 소개를 받으면 그러면 이제 있다 보면 그 업체가 오겠죠. 왔을 때 이제 미리 들었던 뭐 정보라든가 있으면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그게 에이전시죠. 총판 계약인데 보통 바이어들도 그렇습니다. 총판 달라고 많이 합니다. 근데 작은 업체에다 총판을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회사의 규모라든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알기 위해서는 미리 작은 업체들을 많이 만나고 해서 나중 되면은 내가 이제 그 아이템이 괜찮다 하면은 큰 업체도 옵니다. 오면은 자, 거기서 큰 업체와 만나서 이렇게 성사를 이렇게 하는 거죠. 박람회를 가서 제일 지금 해야 되는 목표가 사실 이겁니다. 거기에 있는 좋고 큰 이제 바이어를 만나서 그 총판 계약을 하는 거죠. 그 업체를 통하면 이제 다 만약에 미국이다 그러면 미국에 다 갈 수 있도록.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작은 업체들을 만나다 보면은 나중에 어떻게 소스를 받아서 큰 업체가 어떤 업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는 내가 이 큰 업체랑 하고 있다. 그러면 작은 업체들이 다 인정을 합니다. 아, 그러면 내가 거기서 받을게. 왜냐하면 자기들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시장을 개척하시면은 아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가서 지사를 차린다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사실 돈도 많이 들고 지사를 차린 정도 되면은 정말 매출이 커야 됩니다. 거기서 그 지사가 먹고 살 만큼 자기들이 벌고 월급도 나가고 유지비가 다 될 만큼 해야 지사를 차리는 거지. 처음에 뭐 매출 얼마 되지도 않는데 유지비를 그렇게 넣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아직 뭐 지사를 차리거나 이 정도는 아닙니다. 이 정도는 아니고 전부 총판이나 뭐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노하우겠죠. 이렇게 이제 거래하고 이런 게 이제 노하우가 생깁니다. 총판도 뭐 이런 총판 저런 총판 만나고 각 나라별로 만나는데 이게 이제 잘 고르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크고 나 많이 할 수 있다 항상 강조하지만 사실 뚜껑 열어보면은 하지도 못하고 막 그런 게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마인드가 맞고 이런 총판이 만나야 수출도 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만약 해외든 국내든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에서 성공한 아이템으로 해외를 갔지만 해외에서
상황이 다르지만 어쨌든 해외에서 그 내 물건을 수입해서 하는 그 바이어가 그걸 수입해서 사업을 성공시켜야 됩니다. 성공시켜야 우리 사업도 같이 우리 물건도 같이 계속 수출할 수 있겠죠. 그렇게 돼야 윈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계속 수출할 수 있고 그 업체는 점점 커져야 우리 걸 더 많이 수입하겠죠. 자, 그런 말은 뭐냐면 선순환 구조가 됩니다. 자, 국내 시장이 1이라면 미국 시장이 얼마겠습니까? 단순하게 생각해도 100배가 넘는데, 자, 그렇다면은 수출 안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제조업 창업을 했다면은 수출 가는 건 무조건 해야 됩니다. 하는데 이제 그거를 가는 길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서류적으로 하는 거는 하면 됩니다. 뭐 관세, 뭐 FTA가 어떻다, 관세가 어떻다, 뭐 갈 때 뭐 송금 받고 또 뭐 TT로 할 건지 CF로 할 건지 뭐 BI가 어떻고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서류적인 거는 돈만 들어오면 물건 보내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뭐 관세사 만나서 좋은 관세사 만나서 또 하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좋은 바이어를 구하는 겁니다. 좋은 바이어를 발굴하는 건데 거기에는 이제 이 사람이 뭐 사기꾼인지 진짜 크고 우량 바이어인지는 겪어봐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수출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돈 받고 물건 보내는 겁니다. 걔들도 똑같습니다. 크레딧이라 그러죠. 신용을 달라 그럽니다. 뭐 한 달 여신을 달라 그러고 자꾸 그러는데 사실 여기서 뭐 물건 보내고 미국에서 돈 안 주면은 거의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뭐 나중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일단 처음은 무조건 돈 먼저 받고 물건 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수출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 샘플 시작하고 물량 시작하고 그리고 또 미국 갔다 오고 이러면 자꾸 왔다 갔다 하면은 경비 많이 들겠죠. 하지만 미국 시장이 한국 시장보다 훨씬 크다는 거. 그렇게 되면 만약에 한국에서 성공을 했어. 그런데 미국까지 어느 정도 뭐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된다면 미국만 되면 다른데 다 됩니다. 유럽도 있고 남미도 있고 미국도 있고 중국 있고 뭐 동남아도 되고 근데 이 아이템이 어디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이게 특성이 있습니다. 하다 보면 어떻게 여기에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뭐 하는 데서 되기도 하고 뭐 여기는 꼭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그 문화라든가 특성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거기만 맞춘다면은 아마 잘 수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좀 두서없게 수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뒤에 이제 수출 실무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좀 간추려서 좀 일목요연하게 해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